안녕하세요. LA의 존규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테슬라가 대폭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와 향후 전망까지 살펴보는 시간 같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CEO가 테슬라가 독일 공장이 곧 임박했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10.1 모두에게 공개하는 버전이 곧 출시됩니다. 우리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고 갑니다. 자,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무난하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충격 없이요. 아주 시장이 안정감을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헝다 문제. 자, 헝다가 미국 주식시장에 변동성을 가져왔죠. 그리고 테이퍼링 발표 다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이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시장이 변동성, 즉 떨어질 때에 추매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번에 떨어졌을 때에 많이 추매했으리라 생각 드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작은 주식들은 우리가 볼 필요 없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빅테크 주식을 보게 되면,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냥 오늘 평타를 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구글도 좀 올랐고 페이스북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페이스북이 사실은 이제 많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떨어져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등으로 오늘 많이 올랐고요. 뭐니 해도 사실 오늘은 주인공은 테슬라죠. 테슬라가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테슬라가 왜 오늘 올랐는지 그 이유와 또 전망들도 살펴볼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악재가 좀 터졌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조금 올라와 줬는데요. 회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주말 동안 아마존 이슈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흐름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테슬라가요, 무려 2.75% 올라서 774.39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점프를 한 거죠. 여러분, 테슬라도요, 이제는 이미 굉장히 큰 주식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거운 주식이요, 하루 만에 2.75, 거의 3% 오른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어저께 마감될 때 753에 마감했는데, 774?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오늘 내내 살펴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분 좋게 봤을 텐데,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주무시느라 못 봤을 텐데요. 저는 이제 여기 미국 LA에서 계속 오전 내내 보잖아요. 흐름들을. 근데 초반부터 계속 상승하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그러면서 또 계속 스물스물 45도 각도로 계속 올라가요. 장이 끝났는데도 또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흐름들이 오늘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이따 살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월가에서는 사실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차트 분석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technical analysis, 즉 기술적 분석을 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신호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냈죠. 2, 3주 전에 테슬라가 이미 확실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냈고요. 골든 크로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단기간에 이제 테슬라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에 덤벼드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저항선은 760선 정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말한다면 여기 차트에 보이는 것처럼 762.32포인트가 지난 4월 13일 날 최고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5개월 동안 이걸 뚫지를 못했죠. 계속 그 밑에서 놀다가 2분기 발표 후에 스물스물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계속 도전을 했죠. 760을. 근데 계속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 그걸 뚫어버리더라고요. 자, 이걸 뚫게 되면요, 더 빠른 속도로 위로 상승하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그 지지선, 저항선이 760인데 이 선을 뚫게 되면요,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게 됐죠. 자, 그래서 761을 뚫고 오늘 어디까지 갔냐? 774까지 갔죠. 시원하게 뚫어버렸습니다. 자, 이 말은요, 아마 이제 월요일부터 그리고 화요일 다음 주에 특별히 큰 어떤 외적인 이슈가 헝다 이슈나 이런 외적인 매크로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요, 테슬라가 대세 상승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이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초에 테슬라의 이제 매출 발표가 나오죠.
그죠? 이제 이 3분기에 얼마나 팔았다 이게 나오게 되면 또다시 한번 그때 800원 충분히 근처로 갈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돌파하거나 아니면 그 근처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3분기 발표도 대박 발표가 예상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800불 돌파는 충분하리라고 보고요. 10월 초순 정도에. 자, 그리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흐름 자체가 왜 대세 상승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요. 테슬라가 계속 지금 좋은 이슈들이 남아 있잖아요.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EV 크레딧 8,000달러를 주는 거요. 충분해요. 8,000달러만 줘도 뭐 유니온이 있는, 즉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에게 더 주든 안 주든 상관없어요. 테슬라가 8,000달러만 더 저렴해진다. 이게 이제 10월 중순인 정도, 10월 달 안에 아마 판결이 나거든요. 자, 그게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 또다시 한번 부스트가 될 거야. 주가가 또 한번 껑충 뜁니다. 테슬라 주가가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11월 달 정도면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이제 오픈하고 돌아간다, 생산 시작한다 소식이 들리죠. 그럼 또 다시 한번 주가가 또 점프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850이 될지 900이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요. 정말 굉장히 많은 부스트, 즉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요. 12월 달이 이제 이 4분기는요. 원래 테슬라의 이 판매가 가장 높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마진이 생기고 가장 많은 매출이 생기는 때이기 때문에 이 4분기에는 굉장히 더 많은 상승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뭐 900, 1000불 때까지도 무난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그런 흐름들이 있다가만 보세요.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테슬라가 대세 상승에 있다라는 걸 보신다면요. 테슬라 주주분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저와 함께 오랫동안 버텨왔잖아요. 그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이 껑충 뛰어 올랐죠. 그 주된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목요일날 있었던 일인데요. 백악관이 5개월 만에 반도체 정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5개월 전에도 많은 큰 기업들을 초대해서 정상회의를 했죠. 반도체 관련돼서 논의를 했는데요. 자, 어저께 또 사실 그 인텔 초대했죠. GM, 포드 초대했고요.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삼성까지 우리나라 기업이죠. 그리고 그 외에 몇몇 기업들이 함께 이제 참여해서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이제 논의를 하고 했는데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GM과 포드는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오랫동안 그 자동차 회사니까 뭐 들어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래 전기차 기업, 미국을 대표하는 이 테슬라가 빠졌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뭐 사실은 뭐 바이든 행정부가 노조가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이 중요한 회의에 참여시키는 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를 자꾸만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어찌됐건 이날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전체 자동차 회사에게 큰 데미지를 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2022년도 말까지, 즉 내년 말까지 전체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의 손실을 지금 볼 수밖에 없냐면 대략 한 450조 정도의 데미지를 입는다고 하죠. 큰 규모의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데미지를 입는다고 합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생산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인텔의 CEO죠. 이 팻이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예측했냐면은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2023년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데미지가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반도체 부족 현상이 2023년도까지 간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나 전기 관련된 회사들까지도 다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재미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이 주최하는 반도체 모임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이탈리아에서 주최하는 자동차 관련된 그 어떤 그 테크 윅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물론 화상회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내가 볼 땐 short-term problem입니다.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라고, 곧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요,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른 거예요. 우리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주최한 이 미팅이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난 별로 반도체 부족 현상에서 걱정하지 않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 Isn't too worried about the semiconductor shortage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단기적인 이슈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optimism,
긍정론,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그 긍정론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New semiconductor plants, 즉 새로운 반도체 공장들이 지금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미 건설 중에 있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래쪽에 제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There's a lot of chip fabrication plants that are being built. 자, 이렇게 이미 반도체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이미 세워지고 있자 건설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얘기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think we'll have the capacity for providing chips by next year. 자, 내년쯤 되면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충분한 역량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capacity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사실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동남아 공장 라인이 다 무너지면서 이렇게 생겨난 거거든요. 사실 지금 1년 동안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 19이 동남아시아를 강하게 덮쳤죠. 동남아시아는 아직 백신 공급도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동남아시아 중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이 백신도 못 구하고 있으니까 코로나는 심하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이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사실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이것이 테슬라에게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자동차에게 문제가 없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테슬라 자체에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다른 자동차 비교해 보면요. 내연 자동차와 자,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1년에 1000만 대 이상을 생산을 합니다. 그 정도는 팔아야 1등, 2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내년에 몇 대 생산이 예상되어져 있냐면요. 150만 대 정도를 보고 있잖아요. 많이 잡았을 때에. 보수적으로 잡으면 130만 대 정도 잡고 있는데 자, 150만 대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도요타나 폭스바겐이나 내연기관차가 1년에 1000만 대 이상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10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요. 테슬라는 반도체 칩이 적게 필요한 거예요. 내연기관차 도요타나 폭스바겐은 기본적으로 이 1000만 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테슬라보다 10배 이상 많잖아요. 산술적으로는 본다면. 그러니까 도요타나 폭스바겐이나 내연기관차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테슬라는 뭐 150만 대인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적은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덜 데미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테슬라의 기술력이죠. 테슬라는 모든 게 전자화 다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를요, 자체 변형과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칙적인 기술이 가능할 정도로 테슬라는 자체 반도체 그게 이 제작이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어느 기업에 비해서도 반도체 부족 현상을 덜 겪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침 이탈리아에서 주최한 미팅에서 뭐 short-term 이슈다, 단기적인 이슈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 테슬라에겐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반도체 부족 현상이 전 지금 현재 자동차 회사를 짓누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별 걱정할 문제 아닌데 라고 하니까 테슬라 주가가 껑충 뛰어오르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단기간 오르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폭스바겐의 CEO가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테슬라의 독일 공장이 이제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유럽에 있어서 엄청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독일에서 이제 베를린 공장에서 차를 생산해내면 정말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의 그 경쟁은 정말 불을 뿜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의 CEO가요, 독일 한 방송국과 인터뷰를 단행했는데요. 자, 그 인터뷰에서 독일 산업, 그리고 독일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Efficiency is key for transformation of our industry in Germany. 독일의 산업, 그리고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든 회사가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develops in shorter process.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보면 모든 그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판매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고 빨리 진행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 얘기를 분석해 보면요. 제조할 때 테슬라는 제조를 정말 빨리 하거든요. 다 찍어내잖아요. 그죠? 바디를 하나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다이 캐스팅 다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는데 다른 회사에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순하고 그리고 간단하고 빠르죠. 자, 그리고 판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전통차 회사는 딜러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과정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광고도 많이 하죠. 그런데 테슬라는 그냥 온라인으로 판매해버리죠. 그 벌써 이 과정이, 판매하는 과정, 제조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전통회사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도 이런 부분에 혁신을 하려면 결국 효율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 합니다. Works closer with the best in the industry and takes more risk. 자, 이건요, 철저히 독일 사람 입장에서 한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자동차 산업계의 최고와 the best가 폭스바겐이거든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산업계 최고와 더 가까운 데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 가까이서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more risk. 정말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독일 산업에서 최고 이 폭스바겐과 더 가까운 데서 일을 하는 것은 그리고 독일 안에 들어와서 생산한다. 이건 정말 위험을 감수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브레이브하다는 얘기죠. 즉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좀 대담성, 용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독일 사람의 입장이고요. 테슬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위험을 더 뭘 감수해요. 사실 오히려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독일 공장을 반드시 세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비용 절감 면에서 이게 효율성이잖아요. 비용이 거의 전체적으로 20% 가격이 다운돼요. 여러분, 독일 공장이 세워지면. 그러면요, 그냥 유럽은 평정이에요. 그냥 학살이라고 보면 돼요. 내연기관차를.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혀 위험 감수가 아니라 정말 효율성 차원에서 더 많은 비용 절감과 더 많은 차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좋은 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일인 입장에서는 테슬라 배워야 된다. 용감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 하이라이트 한 부분인데요. 자, 그룬타이드가 will increase competition in Germany. 독일에서, 자, 그룬타이드는 뭐냐면은 독일 공장이 세워지는 곳이거든요. 이 독일 공장, 이 테슬라 공장이 앞으로 독일에서 엄청난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폭스바겐 CEO의 염려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시게 되면요, 테슬라가 정말 앞으로 상승만 남아 있어요. 뭐 $1,000도 저는 기본적으로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가 또 다른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존교수TV였습니다.